이제 세 번째 특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시민 의식 정책에서 행동으로라는 세션입니다. 본 세션은 반기문 세계 시민 센터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의 프로일러 CEO 그리고 지머맨 프로그램 오피서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반기문 세계 시민 센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명하신 연사분들, 체인지 메이커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글로벌 시민 의식 정책에서 행동까지 과학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트린 할비이고요. 반기문 글로벌 시민센터 COO입니다. 오늘 저의 파트너 줄리어 지머맨과 함께 공동 좌장으로 본 세션을 이끌겠습니다. 저희는 반기문 글로벌 시민센터에서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SDG는 모든 정부들이 세계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고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목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것으로서 여기서 교육이 중요한데요. 교육은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와 그리고 또한 젠더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 등의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 의식을 교육받도록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가들 그리고 정책가들이 글로벌 시민 의식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이 국내외적으로 참여를 하고 보다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을 한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스킬 그리고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행과 그리고 또 변화를 일궈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반기문 글로벌 시민센터에서는 청년과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을 시키며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또 이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체인지 메이커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SDG 마이크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BKMC에서는 200여 명 이상의 젊은 지도자들을 육성을 하였으며 이들은 170여 개의 SDG 마이크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73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중에 세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셨고요. 이들의 사례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미션 4.7을 유네스코와 SDSN 콜롬비아 대학교 글로벌 스쿨스 프로그램과 또한 폰티피컬 어카데미 사이언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정부와 교육자들이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과 그리고 또한 변환적 교육을 정책과 관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며 또한 네 번째 SDG 특히나 4.7이 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 또 교육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미션 4.7에 어떻게 동참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과 그리고 또한 교육 과정 등에 어떻게 우리의 미션을 적용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젊은 체인지 메이커들이 그들의 SDG 마이크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현 지도자들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를 할 것이며 또한 정책 입안과 이행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줄 것입니다. 영감을 주는 글로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데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 그리고 맥락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제8대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 유엔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원 명예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참가자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글로벌 시민 의식, 정책부터 행동까지 세션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세션은 반기문 세계 시민센터가 주최합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전 세계적 난관의 시대에서 교육은 깨달음을 얻게 하고 행동을 이끌어내어 해결책에 다다를 수 있는 필수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시민 교육인 G-SED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행동을 학습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 네 번째 목표 중 세부 목표 4.7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교육의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G-SED 글로벌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G-SED는 공감, 온정, 문화적 이해와 같은 가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식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르칩니다. 교육을 변화시키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며 교실에서 글로벌 시민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네스코 지속가능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인 SDSN, UN 아카데믹 임팩트 UNAI, 많은 학술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부 목표 4.7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의 공헌을 치하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반기문 세계 시민센터에서는 제가 저의 친구이자 오스트리아의 11대 대통령인 하인스 피셔 박사님과 함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반기문 세계시민센터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파리 기후 협정을 위해 젊은 지도자들이 세계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존 리더들과 함께 변혁적 교육, 기후 적응,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더 많은 글로벌 시민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만 이 같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번영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기여하는 데 필요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참가자 여러분, 글로벌 시민 교육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이루기 위한 토대입니다. 글로벌 시민 교육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행동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오늘 통찰력과 경험을 공유해 주실 교육 정책 분야의 리더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젊은 패널들, 짐바브웨의 질리안 들로브, 페루의 로사리오 디아즈 가르비토, 또 파키스탄의 시린 쉐하드 하마니 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반기문 센터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멤버인데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글로벌 시민으로 행동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 즐겁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다음 모실 분은 오스트리아의 11대 대통령이신 하인스 피셔 님이십니다. 반기문 세계시민센터 공동의장님이십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친애하는 반기문 사무총장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그리스 교육 종교부 장관님이신 니키 케라메이오스 장관님,
또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 담당 사무총장부님, 패널리스트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친애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에서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계 시민 의식 교육 부문에서의 세계 시민 의식 세션인 이번 세션에 환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SDG 4번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SDG와 관련하여서 교육 부문에서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계신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대통령직을 맡기 전에 4년간 과학 대학 연구부 장관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80년대였는데 일을 하면서 과학, 기술, 교육의 세계적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교육하고 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구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 연구의 기회와 성과를 활용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계 시민 의식 교육, 즉 GCED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가치, 그리고 행동을 부여하여서 지역 사회와 세계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GCED는 아직 규범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백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국제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권을 보장하여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원하여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과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몇 달 전 제가 1912년, 즉 11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읽었습니다. 과학과 연구가 인류 미래에 가져다주는 기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학과 교육,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그동안 많이 과소평가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대비시켜서 새로운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진전이 평등하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와 과학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SDG 달성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030년이 목표 연도인데 불과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습자들이 오늘과 미래의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네스코의 노력, 특히 지속가능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와 UN의 아카데믹 임팩트가 SDG 실현을 위한 리더십 발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반기문 센터의 젊은 지도자들이 이번 패널에 함께 하고 계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들 체인지 메이커들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으며 미래에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유익한 논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미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피셔 대통령님.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맥락과 국가에서 글로벌 시민 교육과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니키 케라무스 교육 종교부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여러 개혁을 추진하여서 그리스의 교육 제도를 개선했고 이를 통해서 역동적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 제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셔 공동의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증진하여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센터 리더십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위해서 빈곤 문제 그리고 혐오와 환경 파괴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SDG 4번은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동의하실 테지만 교육은 대부분 SDG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DG 4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변화의 촉매자입니다. 그래서 피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고 범사회적인 차원의 접근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의 주요 3단계 교육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등, 중등교육, 두 번째는 직업교육이고 세 번째는 고등교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과정이 되겠는데 SDG 4.7과 관련된 정책을 도입을 하여서 모든 학습자들이 지식, 스킬을 확보하여서 지속가능 개발에 일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약 160개의 학교 교육 과정을 개선하여서 스킬을 학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여러 학제에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이전에서 이제는 스킬 육성으로 우리의 집중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을 바꾸고 있고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킬과 학생 중심으로 변했고 또한 디지털 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교육 과정에 4에서 15세를 위한 스킬 랩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디지털 스킬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 환경에 대한 존중, 자원봉사 정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의무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모든 젊은 학생들에게 4세부터 이상 이러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직업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VT 모델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사회 파트너 기관들을 정보 확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소규모의 지역 차원에서 필요를 파악을 하고 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보를 고려하여서 우리가 특별 교육 과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화 변화인데 특히 지금 수요가 높은 스킬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테크니션들입니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VT 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인기가 있는 직종,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대학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글로벌 교육 공동체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레드 테이프를 제거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뭐 이중학위 제도, 여름 서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수 간의 교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늘려서 전 세계 교수들을 모집하여서 그리스에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대학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럽과 맺고 있습니다. 또 미주 지역과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관계자들이 대사로서 또 개방성과 포용성을 그리고 글로벌 시민 의식의 그 가치를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 그리고 광범위한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4세부터 대학생 그리고 평생 교육까지도 다 평생에 걸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팩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세계 시민 의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리더십 그리고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So much, Your Excellency. 네,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영감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케라무스 장관님께서는 이 4.7 미션에서 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비베키 젠슨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교육부문의 평화 지속가능 개발 국장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과 그리고 또한 폭력 방지, 또 HIV 교육, 학교 폭력 예방, 불링 예방, 그리고 또 유네스코의 스쿨 네트워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11,000여 개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젠슨 국장님은 또한 미션 4.7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트린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명하신 연사 여러분들과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글로벌 시민센터에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더 상호 의존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전환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럼의 주제가 정책에서 행동까지가 정말로 시적절하며 또 긴급성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는 행동으로 인해서 촉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전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플래닛 B 제2의 지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인 움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증오의 언어를 없애야 하며 SNS를 통한 그와 같은 폭력적인 언어 등이 오히려 사회를 분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호 의존성은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육과 관련돼서 작년에 아주 경이적인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와 그리고 또 기술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자체가 변혁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업과 온정과 연대, 유대관계를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원주의를 더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킬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일궈 나가야만 합니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포용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 세계 학생의 3분의 1이 팬데믹 동안에 전혀 교육에 접근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는 해소를 하고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민주적인 참여를 장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저항력과 회복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와 증오 언어를 없애야만 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SDG 4.7은 우리가 세계를 교육을 통해서 변혁시킬 수 있는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웰빙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목표에 대한 이해가 모든 차원에서 증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은요, 저희가 16개국이 글로벌 세계 시민 교육을 정기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한 차별의 뿌리를 이해하고 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를 하여서 변화를 일궈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평화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항력과 회복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UN 총회에서는 지난달에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홀로코스트를 거부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된 SDG 목표를 강조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증오 언어,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장관급 회의에서의 합의가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호를 위한 책임이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변의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일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증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변혁적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스스로 능동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역사적, 정치적, 또 사회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지구와의 관계, 또 우리의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리터러시 스킬을 통해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디지털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소외된 사람들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퀄리티를 높이고 또 개방되고 자유로운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교수법에 있어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그 어떠한 기술도 교사들을 대체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이 정말로 변혁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과 함께 최근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5만 8천여 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3분의 1의 응답자가 기후변화 등과 관련되어서 아직까지도 더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즉, 교사들은 젊은 세대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업과 그리고 또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규 교육 과정에 과목을 늘리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서로 연계가 되고 또 지구와 연계되고 또한 우리가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 패널 토론에서는 그러나 젊은 체인지 메이커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인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하고 결실을 맺는 좋은 토론 진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지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라무 다무다란 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UN 아카데미 임팩트의 1등 담당자입니다. 2010년도에 출범한 기관입니다. 그 UN 이사회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한 법률 관계 담당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한 바가 있으십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멀티링걸 에세이 컨테스트 그리고 리오 컴페티션 등 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4.7 미션의 고위급 대표로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카트린 감사드립니다. 네, 피셔 대통령님과 그리고 또 저명하신 연사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유엔에 취임하신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취임 선서를 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분야에서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고 유연하며 정직하게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대화, 팀워크, 그리고 열린 마음은 바로 교육, 그리고 또한 학문적 소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우리 패널에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유엔에서 2007년과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에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처음 역할을 맡으셨고 2016년에 재임을 시작하셨죠. 본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을 바꿔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이전에는 조직 또는 단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여성과 남성은 서로를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바로 글로벌 시민 의식입니다. 저는 비엔나에 있는 반기문 센터가 글로벌 시민 센터가 아니라 글로벌 시민 의식이 아니라 글로벌 시민을 위한 센터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시민, 개인들이 핵심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개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가 변화의 중심에 개인들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피셔 대통령님께서 거의 아마도 SDG가 도입되기 25년 전에 이미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88년에 1년의 일들 그리고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은 정치적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고 그리고 또 불가능한 노력도 결국에는 성취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그리고 또한 글로벌 시민은 하나의 정치적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945년에 유엔의 창립 멤버 그 누구도 이 조직이 개인들에게 의무를 부과를 하고 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과는 달리 국내적인 요소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을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글로벌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민 교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민 교육은 미션 4.7 또는 SG 4.7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UN에서의 이 4.7과 관련된
주제는 2012년에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을 때부터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글로벌 시민 교육이 강조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는 글로벌 아젠다에 이러한 같은 글로벌 시민 교육을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SDG에 보다 자연스럽게 이 글로벌 시민 교육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미션 4.7이 바티칸에서 2020년 12월에 출범이 되었을 때 교황께서는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심의 글로벌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무관심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트라우마로 어떻게 이것이 이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해왔죠. 전 세계의 경험을 떠올리십시오. 2019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분쟁과 전쟁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갔었다면 종식되지 않았을까?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지금 현재 풀뿌리 차원에서 학생의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이들이 세계에 관심을 갖고 무관심에서 벗어나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미로니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제너레이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념과는 이제는 다른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인터제너레이션의 관념을 저희가 강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게 되는 논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르미어스 장관님께서 재생 에너지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유엔의 활동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에너지 정책원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산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시민 의식입니다. 글로벌 시민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두 주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는 너무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물이 흐려졌는지를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못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민에 대해서, 시민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피셔 대통령께서 쓰신 책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 말 그리고 또한 18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비엔나에서 베토벤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하루의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을 느낀 적이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 성전에서 또 자연의 성전에서 언제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까?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와 같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을 지킬 수가 있고 복원할 수가 있거나 또는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 펠로우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멘티들이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성우를 존중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무다란 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적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샘 로니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UN 지속가능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 SDSN의 프로그램 이사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글로벌 스쿨의 설립자이자 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연구 훈련을 결합하여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 포럼, 포브스
잡지사 그리고 NAEA 등을 인정을 받았고 또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캐트린과 줄리아 측에게 이렇게 중요한 세션을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 또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파트너 기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대통령님과 장관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교육,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교육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을 글로벌 스쿨 프로그램 시작하기 이전에 있었던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전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연사분들께서 글로벌 시민 교육이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가치 그리고 지식, 스킬 이 전달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세계 시민 의식 교육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에서부터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지식 또 환경과 경제 간의 복잡한 관계성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스킬 그리고 특히 21세기 스킬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협력과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인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어떤 활동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 언급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 시민 의식 교육과 관련해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지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중심에서 이제 활동 중심 또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특히 우리가 그 펀더멘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치, 선호도 또한 이런 측면들은 결국 사회, 정치, 경제적인 어떤 큰 상황까지도 다 반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 환경이 바로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사회적인 이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가치나 선호도 이런 것들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이 바로 이 연구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또 인권과 포용과 평화, 환경 지속 가능성 이러한 가치들이 각각의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가르치고 공유하게 된다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세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 글로벌 시민의식 가치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실현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서 우리가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입의 지점으로서 교육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서 교육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장기적인 도구로서 탈탄소화라든지 또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 교육 제도에 내재화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것을 내재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글로벌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노력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여서 이러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축하고 또한 관련된 활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엄청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 연구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 사회 내에서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 패널리스트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각 개인이 적절한 자원과 스킬을 갖추게 된다면은 전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 교육은 교육 분야 자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종 이 부분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 세계 교육 담당 부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교육 성과를 더욱더 개선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변혁적인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이 특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출석률이라든지 참여율, 또 교사 만족도,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학습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의 어떤 성과들이 지금 여러 사례 연구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참여율이 저조했던 학생들이 이러한 변혁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실 내에서 리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또 교실 밖에서도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인데 더 효과적으로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 SDG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시민의식 교육은 사회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인데 왜 이러한 교육이 더 많이 제공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고 또한 데이터의 확대, 또 데이터의 품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가르쳐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증진되고 있고 어떠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또 부재한 요소로서는 하나의 큰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과 과정을 갖추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청사진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서는 교수법 그리고 전략, 그러니까 학습 교수법과 관련된 전략 전술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의 성공 사례가 더 많이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께서 굉장히 혁신적인 세계 시민의식 교육 그리고 SDG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리스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각 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와서 서로 격려를 하고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어떤 전략과 자원과 협력을 이제 갖추어야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협업이 가능해질 것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서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이 또한 제대로 더 가르치고 학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미래 세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책임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스킬, 가치 등 앞으로 미래 경제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할 때 필요한 가치들을 전달을 해야 되고 이들이 살고자 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 로니 원장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저희 고위급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찰력을 공유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줄리아 씨와 그리고 또 청년 패널의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모두 핸드폰을 꺼내셔서 menti.com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QR코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를 여러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33-744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특정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글로벌 시민 의식이 모든 수업 시간에 모든 교실에서 가르친다면 세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충만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다 번영한, 보다 지속 가능한, 보다 포용적인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조화로운, 관용적인, 성취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네, 평화론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죠. 포용적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지금 입력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답을 더 써주고 계시군요. 네, 포용적, 더 포용적, 또 혁신적이라는 말도 보입니다. 또 책임 있는, 상상력 있는 이런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등한, 포용적 그리고 평화로운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도 잘 우리가 글로벌 시민 교육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민 의식이 여러분들의 국가에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실천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런 실천되고 있는 의식입니까? 사고방식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시민 의식이 국가 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시기에는 정규 또 비정규 교육에서 4.7 세부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교육 과정에 4.7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네, 지금 사람들이 입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교과서, 4.7과 관련된 교과서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우리의 사람과 지구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 또 학생들이 매일같이 다른 국가에서 발간한 신문을 읽도록 해야 한다. 네, 흥미롭습니다. 또 리더들과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를 하고 또 교육 과정에 편입을 시켜야 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글로벌 수업 시간 교류가 필요하다. 즉 수업 간의 교류 또는 교환, 학생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공식적인 세팅에서 또 농촌 지역에서도 4.7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학습자 중심이 되도록 하고 혁신을 장려를 해야 한다. 교육 개혁과 그리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 글로벌 시민 교육과 관련된 의견 일치가 필요하면 특히나 그 중심에는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학습 또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다 저희가 살펴봤나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청년들의 권한 부여를 실천을 해야 한다. 이들이 완전히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은 공허할 것이다.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교육 과정을 적용을 해야 한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흥미로운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어디에서 영감을 얻습니까? 여러분께서 세계 시민으로서 어디에서 영감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신념, 전 세계의 청년들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변화에 대한 열망, 그레타, 세계 곳곳을 보고 또 다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세계 곳곳을 방문하고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더 포용적이고 행복한 세상의 가능성이 나를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제 학생들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2초 더 드리겠습니다.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이해관계의 교차점, 더 나은 세상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책임, 그러니까 정직한 지도자들, 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한 지도자들. 네, 이것으로 우리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줄리아 지머맨 반기문 센터의 프로그램 오피서에게 좌장직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에게 이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카트린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연사분들께서 우리에게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롭게 들은 내용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계 시민으로서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가?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션에 함께하고 계신 세 분의 젊은 리더들에서 영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질리안 인돌로브, 로사레 디아스 가라비토, 슈린 셰하스 바마니, 이 세 분 모두 반기문 센터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질리안은 2021년도에 참여를 했고 짐바브웨 출신이십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T와 짐바브웨 카톨릭 대학교에서 IT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 비즈니스의 석사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오늘 담당하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푸에서 오신 로사리오 디아스 가라비토입니다. 여성 권한부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SDG 활동가이고 또한 밀레니얼 운동의 설립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동 청년 그룹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의 시민 사회 메커니즘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바마 스콜라 상을 받았고 또 국제 해리스 스쿨에서도 시카고에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로사리오 환영합니다. 세 번째로는 샤린 셰삿 바마니입니다. 시리는 현재 글로벌 시민 멘티로서 반기문 센터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출신이고 벨기에 덴트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 역학 부문의 MSc 과정을 아가콘 대학에서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가콘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젊은 패널리스트를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 공동의 질문을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민 의식이 여러분께 갖는 의미 그리고 이 세계 시민 의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줄리안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예, 아직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이제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의 차이를 우리가 보지 않고 피부색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는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곳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가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활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차이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 살고 있다라는 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네, 이 지구촌, 즉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는 이런 관점에 저도 여기에 공감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로사리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이 왜 중요한가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다 폭넓은 공간 또는 지역 사회에 내가 소속감을 갖고 있고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도 청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공감을 할 때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다르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고요. 목소리를 피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행동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바꿔나가야겠다라는 것을 지역사회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식 또 관행들을 또 폭넓게 이끌어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는 지역 사회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기후 변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불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또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동을 취하고 또 소속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함께 협력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지역 내의 아젠다를 실천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살리오 감사드립니다. 네.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의견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쉬리인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청년 패널리스트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치적인, 지리적인, 영토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
어,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계 시민 의식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 사회에도 집중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전국 차원에서 또 국제적인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 시민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면은 지역에서만 챔피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 관점, 행동, 나의 이데올로기 모든 것이 나의 자신을 넘어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다양성,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개도국 출신인데 선진국들을 보면서 어떠한 보건과 관련된 도구들을 활용을 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공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같은 내용을 우리 국가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사고의 어떤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가 특히 이러한 활동의 그 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영역에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SDG 마이크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SDG 마이크로 프로젝트를 반기문 센터 하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었죠. 젊은 체인지 메이커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SDG와 연계를 하죠.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제를 SDG와 연계를 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세 분께서는 정말로 훌륭하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례들을 공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질리언부터 프로젝트 블리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리아가 설명했다시피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이름은 블리스였습니다. 다행히 앞서 다른 연사분들께서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시민 의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과 관련된 또 지속 가능성, 즉 식량 제공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 또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소비를 하고 식량을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 나무를 식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리스 프로젝트는 몇 가지 SDG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 3, 4, 11, 12, 13번 SDG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나무를 우리가 식수를 함으로써 또 식단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좋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교육을 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증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과 관련된 지식
실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짐바브웨 같은 국가의 경우 많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실업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실용성이 높은 스킬들을 특히 농업과 관련된 스킬을 가르쳐 줌으로써 나중에 스킬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이 아이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학생들이었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 다른 국가까지 전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 SDG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은 아마 다른 아이들,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블리스 굉장히 기대되는 이니셔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용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실제 교실에 가서 지속 가능한 식단, 그리고 농업 스킬, 그리고 직접 나무를 심는, 그리고 지역 사회를 함께 구축하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활동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로사리오께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 주시겠는데요. 2030 대사 프로그램입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몇 년 전에 시작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제가 반기문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 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와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30년에 걸쳐서 유사한 지원 활동을 보아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5번째, 13번째, 17번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4.7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아 지역에서 진행이 됐었던 프로젝트이고요. 여러 조직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직들에게 지원을 제공을 하고 또 안내, 가이던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2030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뭐 기후 변화라든가 또는 다른 관련 현안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 2030의 접근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SDG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6개월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에디션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협력하는 조직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여러 세력들과도 또 제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서의 산업계 쪽과도 협력을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들과도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게는 저희가 글로벌 위크 오브 액션이라던가 여러 기구들과 단체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참여하는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이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 이 지구촌에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끌었던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관련된 사진들도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가 더 온라인 활동을 증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활동을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DG 이행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단체들과 협력을 해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단체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아 지역에서 저희가 협력을 해서 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영감을 주느냐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저에게 큰 영감을 줬고 이분들은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살리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아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른 젊은 사람들을 또 동료를 하여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장려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수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승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반기문 센터에서 이것을 반깁니다. 자, 그럼 쉐린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보건 분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인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 사회적인 단절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었고 특히 노인층에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우울증을 줄이고 회복 탄력을 키우고 건강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SDG 3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그리고 웰비잉 증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하도록 하겠는데요. 직접 보시면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통을 손에 각각 들고 계신데요. 이 노인분들은 이제 이 프로젝트 이 세션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떠한 어떤 혜택과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이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통을 아주 다양한 색깔로 색칠을 하고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받았는지 그 축복 내용에 대해서 적어서 이 통에다가 종이를 집어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큰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플래시카드를 제가 들고 있는데요. 스토리 공유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뢰 그리고 인류의 서로에 대한 도움 애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각 이 노인분들에게 신문지를 들여서 긍정성 또 행복을 나타내는 사진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자연, 행복한 가정, 어떤 사진이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뭐 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사진 또 선택한 분도 계셨고 또 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사진을 선택한 분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활동은 또
또 다른 이제 낙관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희망을 느끼고 우울감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나오는 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질문을 하면은 직접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아주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 이 분들을 모아서 허가를 받고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시간 지체도 많이 됐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를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과 지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원했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공유 감사드립니다. 우리 멘토십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보건 분야의 교수가 이 프로젝트의 멘토로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멘토와 멘티 사이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들으면서 이러한 협업 파트너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체인지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 멘토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 멘토가 직접 지원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고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중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다른 사람들, 즉 글로벌 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주겠는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리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시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 자본이 부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하면은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그냥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바로 변화를 이끌어 시작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세를 몰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여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든지 간에 너무 작은 사소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든 있으면은 시작을 하십시오. 네, 질리언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어떠한 아이디어도 뭐 하찮은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가족과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가족 내에서의 변을 일궈내고 나서 또 그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또 지역 사회로 이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리언 씨 감사드립니다. 로사리오 어떠한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질리언이 한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먼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또 글로벌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파트너십이 중요하죠. 또 지속 가능 발전을 교육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감을 하고 보다 큰 지역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애정을 갖는 것에 다른 사람들도 애정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동참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바꿀 수 있을 만한 자원도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러나 복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을 했었던 운동을 보면은요. 제가 혼자 컴퓨터를 통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아 지역에 200여 개의 조직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와 같은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같은 의지를 갖고 변화를 시도하고 행동을 취하겠는가라는 이런 작은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이 확산이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요, 생물학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위한 생물학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때 우리 모두 다 이 삶을 위한 전생애를 위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조직으로서 또 단체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협력을 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결정론자들과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파트너들을 찾고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네, 로사리오 감사드립니다. 파트너를 찾고 또 행동을 취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쉐린,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극적인 참가자가 아닌 창의성을 발휘하고 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점을 넓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가서든 필요가 있다면은 다른 나라까지도 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의식과 관련해서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전 학자이신 벨린다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마지막 학년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패널 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벨린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 열기를 받아서 저 또한 큰 열정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유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여러분께서 있는 사회에서 사회 문제를 목격하고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청소년들 중에서 이 사회 문제를 목격은 했지만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예 참여를 시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로사리오님. 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요. 우리 모두 다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순간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회복력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잘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목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전 세계를 바꿔 나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지역사회 레거시를 남길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면 더 많은 행동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줄리안과 쉬린에게는 아주 짧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린 답변 듣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의 임팩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희망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께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는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느낀다면 나 또한 그 정도의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개인을 넘어서 큰 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질리안 쉬린 로살리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질문을 해주신 이신비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찰력을 공유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신 여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청중분들도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SDG를 이행해 나가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리아 감사드립니다. 네, 슐린, 로사리오, 질리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줄리아 씨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취한 바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마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도 다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해서 또 최고의 글로벌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불어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곧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줄리아 그리고 또한 캐트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문 글로벌 시민센터 세계 시민센터 쪽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